안녕하세요. 자작꾼TV의 자작꾼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 보호 회로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. 자, 이 보호 회로 같은 경우는 뭐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. 배터리 팩에 연결을 해서 배터리에 과충전을 보호하고 과방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. 하지만 이 보호 회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이걸 왜 달아야 돼? 라고 물음을 주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일단은 이 보호회로 같은 경우는 과충전을 보호하고 과방전을 보호합니다. 그러면 과충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과충전을 보호한다는 얘기는, 자, 예를 들어서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100% 충전 전압이 4.2V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충전기를 이용해서 연결을 했을 때 이 배터리에 밀어주는 전압이 4.2V예요. 그래서 이 배터리가 100%가 차면 이 보호회로에서 너 그만 충전해, 나 배부르니까, 100%가 찼으니까 그만 충전해라고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자, 물론 이 충전기에도 그런 보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. 이 충전기는 배터리하고 연결을 했을 때 배터리가 4.2V까지 차면 이제 너 많이 먹었으니까 그만 충전해 라고 충전기에도 그런 회로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만충이 되면 이 녹색불이 들어오잖아요. 배터리의 전압이 만충 전압이 됐을 때는 이 녹색불이 들어오면서 충전을 멈추게 됩니다. 그러면 보호회로를 왜 달아? 충전기에서 알아서 잡아주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, 자, 이 충전기를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. 이 충전기가 막 3A, 5A 정도 이런 전류값이 조금 높은 충전기를 사용하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정말 뜨거워집니다. 이 위에 후라이를 올려도 후라이가 될 것처럼 뜨거워져요. 그래서 이 뭔 개소리야! 물론 이 제조사에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사용하는데 충분한 보호 장치를 해놓긴 했습니다. 하지만 이 충전기 같은 경우는 소모품입니다. 언젠가는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. 그러면 만약에 이 배터리에 보호회로를 연결을 안 하고 충전을 했다. 기본적으로 이 충전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충전기가 소모품이다 보니까 고장이 나요. 그런 제어하는 기능이 고장이 나게 됩니다. 무조건 고장이 나는 건 아니지만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 배터리는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사람이 아니라 보호해줄 어떠한 기기도 장치도 없는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배터리에 보호회로를 다는 이유는 이 충전기에서 전압을 흘렸을 때 혹시라도 고장이 나서 과충전, 충전기가 고장으로 과충전을 했을 때 쟤는 이상하다, 쟤 충전기는 이상하다, 전압 막자, 그런 식으로 보호회로가 막아주는 거예요. 기본적으로 모든 충전기에는 과충전이 안 되게 보호회로가 들어가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배터리에 2차적으로 안전장치를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. 보호회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혹시 모를 사고의 2차적인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방전을 한번 살펴볼게요. 이제 이 충전기는 버려버리시고, 과방전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에 연결을 해서 우리가 제품을 구동을 할 때 배터리를 보호해 주게 되는데요. 그냥 배터리 다 쓰면 다시 충전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이 배터리는 빵프로라는 종지전압 값이 있습니다. 그 빵프로는 전압이 0V가 아닌 3V대예요. 뭐 종지전압 값이 배터리마다 틀리지만 2.8V, 2.8V도 있고 3V도 있습니다. 이 3V 밑으로 내려가면 보호회로가 없다면 3V 밑까지 0V까지 이 배터리는 계속 전압을 쓰게 돼요. 그러면 쓰면 되지 않냐? 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배터리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터리든 리튬 배터리든 어떤 배터리든 간에 종지 전압값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배터리가 상하기 시작합니다. 상한다는 말이 우리가 계속 충전이 될 수 있도록 한계점을 정해놓은 게 종지전압 값인데, 그 밑으로 내려가면 물론 다시 충전은 될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충전이 되더라도 이제 그 배터리는 점점 수명이 깎아내려져 간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자연방전이라고 하죠. 배터리를 가만히 놔뒀는데 전압이 빠지는 현상. 그 현상이 이제 자주 일어나게 돼서 이 배터리를 만충을 시켜놔도 뭐 한 달 정도 방치를 했을 때 이 배터리는 50%까지 떨어져 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배터리 전압이 쑥쑥 빠져나가게 돼요.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호회로를 써서 이 배터리가
0%인 종지전압값 3V대를 유지를 하고 그 이하로는 전압을 사용하지 못하게 이 보호회로가 막아주는 역할이에요. 그러니까 캠핑을 가서 전기장판을 돌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전기장판을 돌려놓고 우리는 잠을 자게 돼요. 그러면 만약에 보호회로가 있다면 이 배터리의 0%인 3V대 정지전압값에서 컷오프가 되면서 전원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배터리는 손상이 안 돼요. 하지만 보호회로가 없다면 3V대인 0%그 이하로 전압을 써버리게 됩니다. 배터리는 3V라는 전압이 0%로 정해놨지만 그 이하 값까지 쓰게 돼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 배터리에 LED를 물려놓잖아요. 그러면 이 배터리는 0V까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그 0V까지 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회를 달아서 3V대에 전원을 꺼주세요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는 게 이 보호회로를 다는 거예요. 그래서 과방전을 보호하는 겁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배터리는 종지전압값 밑으로 한 번이라도 내려가게 되면 배터리는 손상이 되게 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배터리 방전이 많이 되죠. 방전이 많이 되는데 납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종지전압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종지전압 밑까지 한 번씩 방전이 된다면 한 번 방전되신 분이 계속 방전되잖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종지전압값까지 떨어졌는데 물론 다시 충전을 했어요. 충전을 해서 채웠는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 번 떨어지게 되면 이미 손상이 돼서 정상적인 배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납배터리 같은 경우는 자연 방전율이 있어요.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만 하루만 딱 운행을 안 해도 바로 또 방전이 되고, 특히 겨울철에는 자연 방전이 심하기 때문에 방전됐다가 또 충전하고 또 방전되고 이거를 되풀이하게 되는 거예요. 배터리를 어제 갈았는데 라고 해도 한 번이라도 완방전, 종지전압값 밑까지 이렇게 배터리를 방전하시면 그 배터리는 손상이 돼서 계속 방전되는 거예요. 충전을 해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만충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. 이 배터리 자체가. 이 리튬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항상 종지전압값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우리는 이 보호회로를 달아서 과방전을 보호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. 과충전도 있지만 과방전이 더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. 이 비싼 배터리 한 번이라도 3V 밑으로 떨어지면 아파요. 베리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호회로를 꼭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. 2차적인 안전을 위해서 또 꼭 장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. 오늘 설명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호회로를 연결을 안 해도 제품이 동작을 하는데 꼭 이 비싼 보호회로를 달아야 되냐라는 물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. 이 보호회로는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조금은 가격이 있더라도 배터리 작업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고민하지 마시고 배터리 작업할 때는 무조건 보호회로는 넣으시길 바랍니다. 그래야지 우리 비싼 파워뱅크, 배터리 비싸잖아요. 보호해야죠. 그렇다 보니까 이 회로의 중요성은 진짜 엄청난 거니까 꼭 배터리 작업하실 때는 이 회로를 장착을 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보호회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. 그리고 이 보호회로 같은 경우는 각 배터리 팩의 셀마다 각자의 전용 보호회로가 다 따로 있습니다. 물론 겸용도 있습니다. 뭐 저항을 제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겸용도 있는데 보통은 다 3셀이면 3셀, 4셀이면 4셀, 또 리튬이온 보호회로면 보호회로, 인산철 보호회로면 또 인산철 전용이 다 따로 있으니까요. 그 부분은 확실히 공부를 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이 녀석은 꼭 장착을 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자, 자작꾼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